안녕하세요. 자, 어제 보니까요. 어제 조금 일찍 했대요. 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이론서를 개정을 했어요. 개정을. 개정을 했는데 저는 많이 안 바뀔 거라 생각했거든요.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수업하는데 조금 뭔가 좀 껄끄러운 부분이 없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오늘 수업할 부분. 매 시간마다 수업할 부분에 대해서 바뀐 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프린트 나갈게요, 제가. 예. 특히 이제 뭐 보험의 이론 있죠. 맨 앞에 첫 번째 첫 주에 했던 수업했던 보험의 이론 부분에서 1과목에서는 거기에서 저기 농작물 재보험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추가를 했고요.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오늘 받아보시면 감귤 나오죠. 감귤에서 만감류 나오죠. 만감류. 예, 걔네들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귤에서 이제 감귤에서 원주밀감하고 만감류하고 분리시켜서 보험 기간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귤의 만감류 있죠. 원래 우리 감귤 그러면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 과수였잖아요. 예, 과실손해보장 방식. 근데 얘가 만감류만 톡 띄어서 수학감소보장 방식으로 갔어요. 만감류 톡 띄어서. 그래서 이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보험료 부분에서도 바뀔 것이 없다 생각했는데 좀 단어가 좀 바뀌고 추가가 됐더라고요. 보험료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부담 비율 보시면 자기부담 비율 10%뭐 100% 이하 뭐 그러잖아요. 120% 미만으로 바뀌었어요. 미만으로. 그런 애들이 다 이따 수업하면서 차근차근 다뤄보시게요. 자, 오늘 교재는 77페이지 보시면요. 77페이지 보시면 거기 차근차근 보시게요. 자, 종합위험 방식 상품에서 대상 품목에 자,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오미자, 밤, 호두, 유자, 포도, 대추, 참다래, 복분자, 무화과, 오디, 감귤까지 해서 15개 품목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감귤을 이렇게 하시고요. 감귤을 지워버리세요, 그냥. 감귤을 지우시고 뭘로 바꾸시냐? 감귤, 만감류, 다음에 감귤, 원주, 밀감류 하고 적어 놓으세요. 감귤, 원주, 밀감류. 15개 품목 옆에 보시면 감귤 나와 있죠? 그것을 이렇게 바꾸시라. 만감류하고 원주 밀감류하고 바뀌어 있다. 자, 그래서 밑에 되셨죠? 주요 특징에 보시면 A번에 동그라미 A번에 보시면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 보시면 복숭아, 자두, 그다음에 매실, 살구, 오미자, 밤, 호두, 유자 8개 품목 되어 있죠. 유자하고 8개 품목 되어 있죠. 유자 옆에다가 이렇게 하고 유자 있으면 하고 감귤, 만감류 적으시라고. 만감류. 그래서 8개가 아니라 몇 개 그러면 9개. 8개가 아니라 몇 개다? 9개 품목이다. 나머지는 이제 보시면 자, B번에 종합위험 비가림과수 손해보장 방식은 포도, 대추, 참다래.
수학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은 복분자 무화과, 그다음에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에 OD하고 감귤되어 있죠. 이때 감귤은 그러면 망감류예요? 원주밀감류예요? 원주밀감류 적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수확량의 감소 비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시 보상하며 종합위험 비가림 과수 손해보장 방식은 해당 품목의 수확량 감소 피해뿐만 아니라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비가림 시설 피해를 보상한다. 수확 전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은 수확 전까지 종합위험을 담보하고 수확 이후에는 태풍, 강풍, 우박의 특정한 재해 피해만을 보상한다. 종합위험 과실손해보장 방식은 보상하는 재해로 과실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손해액의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경우 보상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상품 내용에 보상하는 재해 및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괄호 1번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방식에서 가번에 보상하는 재해 되어 있죠. 품목에다가 보시면 복숭아, 자두, 밤매실, 오미자, 유자, 호두, 살구 있죠. 여기다가 뭘 적으시면 될까요? 감귤, 망감류 적으시면 되죠. 감귤, 망감류까지. 그래서 보상하는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다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그 자연재해 종류 중에 우리가 동상해가 있죠. 동상해 있죠. 동상해는요, 얼어서 상처 입어서 피해 봤다는 게 아니에요. 얼기도 하고 서리 피해를 말하는 거예요. 상자가 서리상자예요. 서리상자. 그래서 이게 뭐예요? 얼거나 서리에 의한 피해 하시면 되겠죠. 그건데 거기서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 내용이 서리 또는 기온에 적으실 필요 없어요.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이 어떻게 해서 얼어서 생긴 피해다. 얼어서. 농작물들이 얼어서 생긴 피해.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 감귤의 동상해를 보자 그 말이에요. 뭐의 동상해? 감귤의 동상해. 감귤에 만감류가 있고요. 만감. 적으실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원주 밀감이 있습니다. 원주 밀감. 여러분들 오늘 받으신 자료 있죠? 첫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만감류에서 일단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몇 월 며칠까지예요? 12월 20일까지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2월 21일 이후 21일 포함해서 그때는 제주 외로 나눠져 있어요. 이때는 뭐예요? 얘 그대로 가져오죠. 잘 봐보세요. 계약체결 24시부터 12월 21일까지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농작물이 얼어서 생긴 피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밑에 걸 보세요. 12월 21일 이후 거 보시면 제주도 위에 거든 어쨌든 간에 몇 도씨? 영하 3도 이하로 몇 시간? 6시간. 영하 3도
이하로 몇 시간? 6시간. 이 정도 지나면 얼었다라고 합니다. 얼었다. 동상의 피해다. 제가 작년에 바뀌었거든요. 작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바뀐 거 올해 배우시는 거예요. 작년에 이제 어쨌냐면 제주도에 이제 감귤 조사 교육을 받으러 제주도 갔다 왔어요. 가갖고 이제 거기서 이 말을 하더라고요. 이 말을 내년에 바뀌겠구나 하고 있었죠. 저는. 온주밀감 봐보세요. 온주밀감의 동상해를 봐보세요. 온주밀감의 동상해 보시면 동상해는 서리 또는 과선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에서의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기온이 해당 조건으로 지속됨에 따라 농작물이 얼어서 생긴 피해인데 그 해당 조건이 뭐냐? 시험 볼 때 해당 조건 물어볼 거예요. 뭐라고요? 해당 조건 하고 나올 거예요. 망감류가 됐든 온주밀감이 됐든 어떤 단어에 밑줄 치셔야 돼요? 해당 조건. 그러면 자요. 제주도가 있고요. 제주 외적이 있어요. 제주도는 얘랑 똑같아요. 영하 여기 마이너스 3도로 되어 있죠. 영하 3도죠. 그러니까 3도 이하로 몇 시간? 6시간. 근데 제주 외지역은 몇 도? 0도죠. 몇 시간? 48시간. 영도 이하로 48시간. 얘를 잘 봐두세요. 올해 시험에 괄호 넣기가 나오든 해당 조건이 뭐냐라고 물어보든 물어볼 거예요. 얘를. 자, 칠판 잠깐 보시고요. 여기 딱 괄호 넣기 한번 해보시기 전에 계약 체결일 이입사 시부터 12월 21일까지는 그냥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농작물이 얼어서 생긴 피해. 12월 21일 이후 거. 제주도가 됐든 제주도 외지역. 감귤은 제주도만 키우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만 키우는 게 아니라 키우는 데는 따로 있어요. 해남도 키우고 막 그래요. 하다못해 저 경기도 광주 있죠. 경기도 광주나 그 문경이나 상주 같은 데 가시면 하우스로 해놔가지고 키우고 있어요. 실험용으로. 영하 몇 도씨야? 3도씨. 몇 시간? 6시간. 여기는요. 3도씨야? 6시간. 0도씨야? 48시간. 댁에 가셔서 제가 농담 아니라 진짜로 딱 2번에서 3번만 써보세요. 이렇게 똑같이. 그럼 다 외워져요. 안 하시니까, 안 하시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조수해 화재도 있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그 다음에 병충해가 있습니다. 병충해 보시면 세균 구멍병. 자, 무슨 병이요? 세균 구멍병. 복숭아 품목에만 해당된다. 일단 잎에 많이 발생합니다. 잎에. 그런데 우리가 일단 잎에 발생해요. 우리가 먹는 건 잎을 먹어요? 복숭아 과일을 먹어요? 네, 이 과일에도 발생합니다. 이 증상이 비슷한 게 뭐냐면 노린재라고 해서 노린재. 구멍이 뻥 뚫리거든요. 까만 점에서 파여 들어가요, 얘가. 근데 얘가 노린재 피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어디 복숭아 과수원에 보시면 가시면 그 노린재 피해가 없으면 안 하는데 있는 데는 이제 봉지를 씌우세요. 봉지를. 봉지 씌운 노린재 피해는 벌레 피해는 없겠죠. 꼭지까지 다 쏴버리니까 꼭지 있는 데까지. 그런데 뭐가 들어오냐? 물 타고 들어옵니다, 얘가. 뭐가요? 이 생후 구멍병이 물 타고 들어와요. 비 왔을 때.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걸립니다. 자, 넘겨보시면 그냥 읽어보시고요. 넘겨보시면 78페이지 맨 위에 이제 이런 증상이 있다.
증상입니다. 그래서 자, 한 번만 읽어보시게요. 보상하는 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손해방지 비용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방제비용, 시설 보수 비용 등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된다 되어 있죠. 자, 손해방지 비용은 사고 발생 전이에요? 사고 발생 후에 발생하는 거예요? 발생하기 후에. 그럼 앞에 있는, 저 밑에 있는 시설 보수 비용이나 뭐 방제 비용은 사고 발생 전, 후, 전. 그래서 예방 의무, 관리 의무로 하면 통상적 관리 의무로 하면 그래서 보상 안 해준다.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차근차근 또 보시게요. 동그라미 1번에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동그라미 2번 수학기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동그라미 3번에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동그라미 4번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데 다만 뭐만? 복숭아의 무슨 병? 세균 구멍병. 이번에 나올 때가 됐어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세균 구멍병은. 괄호넣기로 안 나왔다고요. 괄호넣기. 나올 때가 됐다고요. 네, 이제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시험 괄호 나왔는데 기억 안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라고요. 5번에 보시면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6번에 하우스 부대 시설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7번에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8번에 보상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인한 발생한 손해, 전쟁, 혁명, 9번에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이,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뭐 이런 애들은 보상하지 않는다. 자, 이제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OD하고 감귤입니다. 종합비용 과실손해보장 방식. OD, 감귤. 이때 감귤은 무슨 감귤이에요? 원주밀감입니다. 원주밀감. 그래서 보상한 손해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고요. 화재. 그 혹시 처음 공부하신 분 중에 그 중간에 보시면 자연재해 내용 중에서 한해 나오죠. 한해. 한해는 추울 한자가 아니라 가물 한자, 가뭄피입니다. 가뭄피.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그 다음에 또 손해방지 비용을 추가로 지급한다 그런 말이 있고요. 자, 4번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동그라미 2번에 수확기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확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동그라미 3번에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동그라미 4번에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 5번에 보장하지 않는 재해로 제방댐 등이 붕괴되어 발생한 손해. 6번에 하우스, 부대 시설 등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재해로 발생한 손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이,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가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비가림 과수에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포도대추 참다르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죠. 근데 비가림 시설에 보상한 손해는 물론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는 맞아요. 그런데 자연재해 조수에는 보통약관, 화재는 특별약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네. 저과적 종합비용만 지나가니까 좀 어렵지 않으시죠? 어려우신가요? 할만하신가요? 아, 저렇게 말씀하신 분이 꼭 이제 고득점을 합격하신다고. 제가 제가 이제 강의도 좀 됐고 오래 됐고 공부도
눈이 생겼거든요. 어떤 눈이 생겼냐면 예전부터 합격할 사람, 불합격할 사람 골라내는 눈이 생겼어요. 그게 거의 80%는 맞아 떨어지거든요. 제가 거의 맞아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농담으로 한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어저께 제가 수업 준비하면서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해도 수업 준비하면서 동영상 보신 우리 학원은요. 보통 다른 학원은 동영상에서 합격하신 분이 비율이 낮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 학원은 동영상 합격하신 분이 더 많아요. 훨씬 높아요. 실강하고 거의 똑같이 가버려요. 어떨 땐 동영상 7회 때인가는 동영상 회원이 더 많았어요. 실강보다. 합격하신 분. 예, 하시라는 대로 잠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나 저번 주 말씀드렸다시피 3, 4월 달에 열심히 하시라 했죠? 3, 4월 달 열심히 하시라 했죠. 예습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외우시라는 거 빼고는 그냥 안 하셔도 되는데 뭐 하시라? 복습은 꼭 하시라. 복습은 꼭 하시라. 정 집에서 공부 안 되겠다 싶으시면 저하고 약속 있다고 거짓말 치시고 무등소상 오세요. 저 있습니다. 제가 저랑 같이 하시게. 저 앞에 앉아놓고 옆에 앉아갖고 같이. 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시면 거기에서 뭐만 보시면 되냐? 동그라미 2번. 자연재해 조수해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동의 3번에 보험의 목적의 노후 및 하자로 생긴 손해 보이시나요? 예. 5번에 보시면 심식활동 및 지하수로 생긴 손해다. 심식활동 및 지하수로 생긴 손해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서 12번 봐보 12번.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않고 농업용 시설물의 시설, 수리, 철거 등의 관계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다. 그러면 어디 찾아가야 돼요? 관계법령의 집행을 누가 하나요? 구청이나 시청이나 군청이나 그런 데 관청에서 하죠? 이거 사고 났으면 너 어디 찾아가? 거기 찾아가서 돈 내놔라. 피보험자가, 그 다음 13번에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는 보상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죠.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가 있죠. 그거 있죠. 근데 그게 왜 권리가 아니고 의무냐? 만약에 그 상태에서 신고했으면 상관없는데 만약 이걸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신고를 지연함으로써 발생된 누적됩니다.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것 때문에. 81페이지 보시면 이제 수학전 종합위험 과실이란 말이 빠졌네요. 네, 과실 손해보장 방식. 복분자 무화과입니다. 복분자 무화과. 자, 그래서 복분자 무화과의 수확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수확 후에는 태풍, 강풍, 우박. 태풍, 우박인데 강풍 따라가니까. 자, 혹시 강풍은 초속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몇 미터예요? 돼요? 14미터, 14미터 이상, 세트 이상이 되죠.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어디를 보시냐? 동그라미 B번에 수학 개시 이후의 특정 위험에 동그라미 1번 태풍을 보시면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한 때 발령 지역의 바람과 비를 말하며 여기 나왔네요. 최대 순간풍속 14m/s 이상의 바람을 포함한다. 자, 바람의 세기는 과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 기상 관측소에 나타난 측정 자료 중 가장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평균이에요. 가장 큰 수치로 판정한다. 우박 있습니다. 우박 읽어보시고 다시 아직 안 넘기지 마시고 위에 수학 개시 이전과 이후의 구분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죠. 표가. 자, 이듬해 5월 31일 이전 5말 적으시고요. 5말. 이듬해 6월 1일 이후는 6초. 이게 뭐예요? 복분자죠? 복분자.
무화과는요, 무화과. 그러면 어떻게 7말 8초 하시면 되죠. 7말 8초. 자, 그래서 82페이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시면 A의 수학 개시 이전 거 말고 B의 수학 개시 이후 걸 봐보세요. 수학 개시 이후 거. 자, 이게 뭐래요, 지금? 수학 개시 이후 거에서 뭘 보셔야 되냐? 몇 번을 보셔야 되냐? 자, 6번 봐보세요. 6번. 최대 순간 풍속 14m/s 미만의 바람을 발생한 손해는 보상한 손해가 아니죠. 예. 그 다음에 8번, 9번을 보시면 저장한 과실에서 나타난 손해 어디 있어요? 얘는 창고에 있죠. 예. 저장성 약화, 과실 경도 약화 등 유관으로 판별되지 않는 손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뭘 보시면 되냐면 과일이 지금 껍질에 쌓여 있잖아요. 지금 얘네들이 복분자나 무화과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사과 같은 걸 보시면 그, 그 있는 모양만 보고는 우리가 얘가 얼마만큼 맛있는지 모르는지 모르죠. 먹어봐야 알죠. 잘라서 먹어봤을 때 단단하고 상큼하고 뭐 그런 애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애들은 푸석푸석 거리고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푸석푸석 그런 애들이 뭐예요? 과실 경도 약화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먹어봐야 하는 애들은 안 된다. 이렇게만 보시고 자 이제 83페이지 보험기간 가시면 보험기간. 이미 교재에 다 적으셨은 분 계시고 포스트에다가 포스트잇에 붙여놓으신 분도 계시고 휴대폰에다 저장해갖고 다 가지고 다니시면서 외우신 분도 계시죠? 아니요 그러시면 어쩔 수 없지만 자, 밑에 이제 83페이지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이든 과실손해 보장 방식은 가리지 않고 차근차근 앞 글자 따서 저랑 보시게요. 자,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오미자 보시면 종합형 수학감소 보장 방식입니다.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다만 아래 날짜를 초과할 수 없다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복숭아부터 시작해서 복숭아는 한번 적어보세요. 복, 개, 수, 일. 그래서 복숭아는 계약 체결 입사 시작해서 수학기 종료 시점까지인데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앞에 이듬해란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일단 이듬해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두는요. 계약 체결 입사 시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까지인데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죠. 자계 수구 자계 수구. 자, 매실은요. 계약체 입사 시 시작해서 7월 31일까지죠. 그래서 매개 수치 매개 수치. 자, 살구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계약처 입사 시작해서 7월 20일이죠. 살개 수치를 하시고 7 하시고 이 7이 언제까지? 7월 20일까지다. 7월 20일까지다. 자, 오미자는 계약체 입사 시 시작의 수학기 종료 지점인데 이듬해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죠. 이듬해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오미자는 일단 오디 나오니까 오미 개수 11 오미 개수 11
되셨나요? 그 밑에다가 이것만 적으세요. 이렇게만, 이거 한번 적어. 만개 수이 적어보세요. 만개 수이. 뭘까요, 얘가? 네, 만감류는 계약철 입사 시 시작해서 수학회 종료 시점에 끝났는데 2월 말이래. 2월 말까지. 이따가 제가 표로 해서 다 보여드릴 겁니다. 다 끝나고 나서. 예전에는 감이 계약철 입사 시가 아니라 발악이었죠? 발악이. 지워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밤 가시면 밤. 밤 가시면 발악기에 시작해서요. 수학기 종료 시점까지인데 판매 개시년도 10월 31일 초과할 수 없다 해서 반발수시 하십니다. 반발수시. 반발수시. 호두는 발악기에 시작해서요. 수학기 종료 시점에 끝났는데 판매 개시년도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 발, 수, 구. 호발, 수구. 자, 그 다음에 나무 손해보장 봐보세요. 나무 손해보장 보시면 12월 1일부터 언제까지예요? 11월 31일까지. 나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무 여기다 적을게요. 나무. 나무는 1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것만 보시면 돼요. 나무는 얘만 보시면 됩니다. 얘만 딱 적고 계시면. 몇 년이에요? 1년이죠? 1년. 나무 중에서도요. 감귤하고 참다리하고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은 달라져요. 얘는 나중에 따로 보셔야 돼요.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그 밑에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이다. 그럼 복수화는 뭐예요? 그냥 똑같아. 복개수일 일. 복개수일 일 똑같습니다. 넘겨보시면 포도합니다. 포도. 비가림과수 손해보장 방식. 포도. 계약 체결일 24시에 시작해서 수확기 종료 시점에 끝나는데 이듬해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되어 있죠? 유지 안 했어요? 아, 그래서 쳐다보셨구나. 제가 감사합니다. 유지 안 했네요, 제가. 유자는 이듬해 맺은 유자 과실 계약체 입사 시에 시작해서 수학 개시 시점이죠. 예, 10월 30일 초과했을 때 6의 개시. 6의 개시. 예? 자꾸 쓰셔야 돼요. 자꾸 쓰셔야 돼요.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기 그 여담으로 말씀드릴 건데 많이 나온 김에 그 지금 손해평가서 공부하시는 분 중에 72 드신 분 계시거든요. 72 계시는데 그분 아시는 분이 연세가 64세예요. 64세, 65세인데 그분이 손해평가서 공부하신다고 다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공부한다는데 그 72세 드신 분, 72 드신 분 앞에서 나이 먹어갖고 힘들어 죽겠네 그러던 거예요. 그분이 내가 자네 나이면 뭐든지 다 하겠네. 그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72세 드신 분이 작년에 재작년인가 암 진단 받으시고 위암 진단 받으셔가지고 완치는 아니고 이제
수술 받고 괜찮아졌거든요. 자기는 이제 안 무섭대요. 그 전까지 뭐가 무섭긴 했는데 자기는 이제 그 뭔가 좀 큰 거잖아요. 그래서 무섭지가 않다고 달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림기사도 공부하시고 따지고 그런 분도 하신대요. 뭘 못 하겠습니까 우리? 자주 쓰셔야 돼요 머리를. 자, 그다음 참다래 보시면 참다래 꽂는 분화기 다만 꽂는 분화기가 지난 경우 있다. 그래서 해당 꽂이 성장하여 맺은 과실의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언제 11월 30일 초과 쏟다 되어 있죠. 그냥 우리는 참꽃수 하시고 그냥 참꽃수 얘는 몇 월 며칠이에요? 11월 30일. 꽃은 꽂는 분화기예요. 꽂는 분화기. 대추 가시면 신초 발화기에 시작해서 수확기 종료 시점에 끝나는데 판매 개시년도 10월 31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대신수시 대신수시 신초 발화기 시작해 수확기 종료 시점에 끝났는데 10월 31일 초과할 수 없다. 자, 그 밑에 이제 비가림 시설을 보시면 포도는 언제까지예요? 10월 10일까지. 참다래는 6월 30일. 대추는 10월 31일.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11월 30일이죠. 비가림시설 6월 30일로 되어 있죠. 잠깐만 져보시고 이 11월 30일이 더 길어요. 한 5달 더 길어요. 아셨죠? 나무도 그 6월 30일까지인데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요. 비가림시설 언제까지요? 포도니까 10월 포도 10월 10일이죠. 예. 참다래는 6월 30일. 대추는 10월 31일. 자, 화재 이연 보장 똑같습니다. 비가림 시설은 10월 10일, 6월 30일, 10월 31일. 그다음에 포도의 나무 손해 보장 보시면 포도는 12월 1일부터 11월 30일이에요. 아까 제가 적과전 종합이연 방식하고 참다래하고 감귤은 다르다 했죠. 감귤을 보시면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죠. 거기다가 참다래만 참다래. 적으실 게 참치유 적어보세요. 참치유. 참치유. 참다래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이듬해 6월 30일. 되셨나요? 자, 85페이지 이제 수학전 종합형 과실손해보장 방식 복분자 무화과 보시면 복분자 무화과 보시면 복분자는 항상 생각하실 때 5말 5말 6초 이때가 계약 체결일 24시 얘는요 6월 초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몇 월 며칠 초과 수 없나요? 6월 20일을 초과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은 수학 개시 전이에요, 수학 개시 후예요? 수학 개시 전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수학 개시 후. 그 다음에 조심하실 거 칠판 잠깐 보시고 공부하실 때 이 부분 앞에 어떤 말이 따라 붙어요? 어떤 말이 따라 붙어요? 이듬해
무슨 말? 이듬해, 이듬해. 자, 무화과 입니다. 무화과. 무화과. 얘는 7말 8초. 여기는 계약 체결일 24시. 8월 초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몇 월 며칠 조가 썼을까요? 10월 31일을 초과할 수가 없다. 잠깐 칠판 보시고 그러면 이 부분은 수학 개시 전이겠죠? 이 부분은 수학 개시 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에는 뭐 어떤 말이 따라 붙어요? 이듬해, 이듬해. 그래서 그 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 무화과의 나무 손해보장 보시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12월 1일부터 11월 30일이죠. 자, 나무는 1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라 했죠. 뭐 세 개만 다르고 적화전 종합연방식, 참달의 감율 얘만 다르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OD 보시면 OD는 똑같아요. 아직까지는 OD 보시면 OD는 계약철 입사시에 시작해서 결실 완료 시점에 끝나는데 그게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서 5개 결 5 하십니다. 5개 결 5. 오개 결 5. 되셨나요? 네, 조금 쉬었다가 감귤 또 들어갈게요. 칠판 아직 지우지 마세요.